안녕하세요. 국쌤입니다. 오늘은 7번째로 중요한 수업 태도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수업 태도가 좋으면 대부분 생활 태도가 좋으니 교사와 부모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수업 태도에는 그 학생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수업 태도는 빅데이터라는 제목을 정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학생들 수업 태도에 어떤 비밀이 담겨 있을까요? 처음은 지나온 과거를 보여줘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안정된 초등학교 때부터의 태도가 유지되는 학생. 또 그와는 달리 산만했던 태도가 유지되는 학생. 또 다르게 저학년 때는 착실했다가 친구들과 어울리며 수업에 흥미를 잃고 태도가 흐트러진 학생. 이제 두 번째는 부모님의 양육 태도가 보입니다. 너무 점수로 압박하시면 기대하시는 점수 챙기려 순간순간 성적을 의식하는 학생이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와 부모님들이 교사를 믿어하지 않는 시선, 이런 것이 학생들이 수업 태도에서 긴장감을 잃어버리게 하는 마이너스 요건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반 분위기도 한몫할 수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유학년제에서 활동형이다, 진로체험이다 이렇게 하면서 시험에서 멀어졌잖아요. 그런 교육정책. 여섯 번째는 이제 좀 중요한 얘기인데 지루해도 좀 듣는 인내심, 자기를 좀 이렇게 튀는 발언을 하지 않고 충동성이나 이런 걸 좀 조절하는 자기 절제력, 이런 것이죠. 인성, 이런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정말 중요한 7요인은 친구입니다. 학교들에게 아이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학교가 작은 사회예요, 사회. 교사에게 혼나는 것, 그것보다 훨씬 아이가 두려운 것은 또래 친구 그룹, 그 무리에서 소외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수업 시간에 자기네 그 교우 그룹 간의 상호작용에 바빠요. 그래서 교사와 수업은 뒷전인 거죠. 그만큼 사춘기는 또래 집단의 생존을 건다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눈여겨볼 것은 학급이 바뀌면서 관계 맺은 친구가 불성실한 수업 태도일 때, 제가 1학년 때 너무나 우수하다고 기대했던 학생이 점점 그 친구를 닮아가면서 성적도 하락하는 걸 보며 아주 안타까워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자기 학생 자신이 그 호불호, 자기 적성과 맞는 과목, 이것에 대한 또 반응이 있고 교사에 대한 자기 감정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저 교사에겐 내가 뭔가 개인적으로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학생은 교사와 갈등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럼 집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교사가 수업을 이끄는데 평소 학생과의 교감만큼 중요한 자산은 없습니다. 이렇게 수업 태도에는 어마어마한 학생의 데이터가 다 모아진 집합체예요, 집결체. 그런데 이 수업 태도에서 우리가 문제를 느껴도 교과 교사가 바로 담임에게 말을 전하는 것은 우리 학생과 거리 조절에 조금 조심스럽죠. 담임도 어떤 것을 느꼈을 때 아직 구체적 사안이 아닌데 부모님께 걱정스럽다, 미리 전하는 것도 역시 학생과의 거리를 생각하면 조심스럽습니다. 교사 입장에서는 대화로 도닥이는 게 제일 좋은 처방이지만 그게 어렵죠. 가정에서도 다들 조금씩 느끼실 겁니다. 이 수업 태도가 변화한다는 것은 학업에서 멀어져 가는 징후를 보여줄 때 참 위험하고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사전에 예방하는 지도를 교사, 가정, 학교가 잘 대처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문제가 생기면 늦어요. 또 아이가 교사에게 자꾸 불려다니다 보면 착실한 학교 생활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변하면서 자신의 교정 기회를 잃어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미국은 중학교부터 담임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 행동을 보이면 생활지도 교사가 있는 장학실로 격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과격하면 상주하는 경찰이 개입하죠. 이런저런 노력에도 개선이 안 되면 부모에게 책임을 지우게 됩니다. 그리고 과목도 일정 점수가 안 되면 낙제시키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미국보다도 정말 저를 놀라게 하는 것은 독일이에요. 독일의 강력한 교권이죠. 독일은 초등학교 4학년에 대학 갈 학생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한 학생의 인생과 미래가 그냥 결정이 되는 겁니다. 대학을 가는 인문고인 김나지움으로 가느냐 아니면 기술을 익힐 실업계로 가느냐 이것을 4학년에 교사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초등학교 4학년에 인문고인 김나지움에 가서 대학으로 가는 그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실업계로 결정된 학생이 향상되어서 다시 김나지움으로 돌아오는 확률은 매우 저조하다는 것. 만약 이런 일이 한국에서 있다고 한번 잠시 우리 상상만 해봅시다. 상상만 해도 아니 저는 사실 상상조차 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교권이 독일에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아직 놀라지 마세요. 더 놀라운 건 학생 인권 존중에도 교권을 매우 중시해서 자율평가권을 교사에게 다 줘요. 그러니까 꼭 보아야 할 필수 과목 외에 보고 안 보고 하는 것은 모두 교사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학생이 공부를 잘해도 교사가 볼 때 협동이나 인내나 이런 참여가 발표에 조금 소극적이었다거나 해서 교사가 수업 태도를 참여도가 부족하다고 보면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수업 태도 50%가 성적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학생과 부모가 아무리 항의해도 수업 태도 교사 평가권은 그 성적 결정권은 독일 교육 제도입니다. 저는 뭐 그 정도는 바라지도 않아요. 지금의 교권으로 우리가 수업 태도에서 읽어낸 그 많은 빅데이터를 지도하려고 해도 학생도 부모도 참 따라오기 힘든 현실인데 한편 독일은 너무 좀 과하다 싶으면서도 자그맣게 일정 부분은 우리에게도 그런 생활지도권, 수업태도 지도권, 평가권 이런 걸 조금이라도 좀 줬으면 하고 이제 바라보는 거죠. 교사가 수업에서 얻는 빅데이터를 생활지도에 활용하면 사전지도가 가능해서 문제 예방을 할 수 있겠거든요.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의 이 무력한 교권을 가지고는 학생을 지도하려 애쓰는 한국 교사들이 굉장히 힘든 거죠. 또 오늘 제 얘기 들으시고 수업 태도가 중요하다 이랬을 때 요즘 우리 아이가 아무래도 좀 친구들과 부쩍 모임이 잦아 폰 붙들고 시간이 길어졌어 그렇게 걱정하실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걱정하시죠. 그런데 아이들은 잘하는 중이기 때문에 어른과 달라요. 다행히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고등학교 가서 이 현실인식을 해요. 졸업을 하면 뭐가 될까? 대학을 어디로 가나? 뭘 해서 먹고 사나? 어떤 삶을 살까? 그래서 친구도 자신이 정리합니다. 그러니 지켜보실 필요는 있어도 너무 과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아이 믿어주고 좀 받아주는 기다림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걸 알고 계시더라도. 왜냐하면 제가 제자들 중에 성장 변화를 많이 지켜봤잖아요.
한 번은 중학교 1학년 때 담임이었는데 회장의 나이가 뭐 너무 모범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내 표창에 올리지 않고 바로 교육청 모범 표창에 추천을 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2학년이 됐어요. 이제 사춘기가 본격화돼서 저는 담임이 아닌 국어 교사가 된 거죠. 근데 수업 태도가 너무 산만한 나머지 애들하고 막 복도를 어울려 뛰어다니고 하면서 성적이 하락해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공동 실망을 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그 아이 친구가 요즘 누구누구가 너무 열심히 공부한다고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속으로 다행이다 싶었죠. 그러면서 2번 학교를 옮기고 봄날이었던 것 같아요. 수업이 빈 시간에 등 뒤에서 누가 커피하고 케이크를 슬며시 내미는데 보니 그 아이였어요. 들은 대로 열심히 해서 원하는 대학 가서 군에 가기 전에 절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볼수록 학생에게서 읽어낸 데이터로 교사와 부모가 힘을 모아서 수업 태도에 감추어져 있는 정보를 참 세심히 관찰하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또 그 시기를 잘 넘기도록 우리가 기다려줄 필요도 있는 거고 힘줘야죠. 보태줘야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에 만나기 바랍니다.